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 신소재가 무려 섭씨 3,000도를 견디는 성능을 보이자 영국 정부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에 급하게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기술 주도권 역전 사례로 항공엔진 기술 후발국이던 한국이 세계 방산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협업 요청을 받게 된 충격적인 전환점이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비밀리에 추진해온 고온 내열 복합 세라믹 소재 개발 성공이 자리하고 있으며 영국 측은 자국의 항공엔진 개발 일정과 관련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도저히 계획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LA, 과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민간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개발해낸 초고온 내열 세라믹 복합재, KMC, 서레믹 메일릭스 컴파지트의 시험 결과가 유럽 방산업계에 공유되면서부터였다. 이 신소재는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나 연소실 내부에 직접 노출되는 부품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니켈 기반 합금보다 가볍고 열전도율이 낮아 연료 효율과 출력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테스트 환경에서 이 소재는 섭씨 3,000도에 달하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구조적 붕괴 없이 30분 이상 견디는 내구성을 입증하면서 항공엔진 제작사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영국은 바로 반응했다. 현재 영국은 일본과 함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피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유럽 전체 방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문제는 이 전투기의 엔진 개발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특히 고온 구간에서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량 내열 소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나름대로 내열 세라믹 연구를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 복합재는 1800-100/-2,0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는 급격히 물성이 약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한국이 3,000도 내열 복합재를 실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정부와 롤스로이스는 즉각 한국 측의 공동개발 협상을 타진했다. 영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통상 방산 기술 협력은 수년간의 외교적 사전 조율과 법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영국 정부가 직접 한국 국방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고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진이 한국을 정격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의 캠식 기술을 기반으로 템페스트 엔진의 공동 설계와 생산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기술 라이선스를 일정 부분 한국 측에 개방할 의향까지 내비쳤다. 이는 유럽 방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기술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 조건에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부분이었다. 한국의 입장도 간단하지 않았다. 이번 CMC 기술은 단순한 신소재 개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엔진 독립을 꿈꿔온 한국 방산의 핵심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엔진 기술에 의존해 전투기나 헬기, 드론의 핵심 부품을 조달해왔지만 이로 인해 수출 통제나 기술 이전 거부 등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를 도입해야 했고 이는 국산화 비율과 독립 개발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CMC 기술의 완전 국산화는 단순한 소재 개발이 아니라 향후 국산 엔진 개발과 해외 무기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영국과의 협력의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첫째, 한국 기업이 개발한 KMC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생산 라인은 한국에 고정되며 영국은 이를 활용하되 역수출이나 기술 재판매는 불가하다는 조건이다. 둘째, 템페스트 엔진 개발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이 직접 설계 및 시험 단계에 참여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기술 공동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개발 결과물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블록 3나 유무인 복합기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은 기술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영국은 이 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했고 실무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를 넘어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방산 수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동맹국을 찾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페이-50 전투기, 비호복합 등 방산 수출에서 입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영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으며 이번 엔진 신소재 협력은 그러한 신뢰가 기술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기술 종속에서 기술 주도국으로의 전환기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았지만 신소재 기술이라는 차별화된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판을 뒤집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 분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방산 전략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국의 다른 첨단 기술 산업에도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으며 소재, 열처리, 정밀 가공, 복합재 구조 해석 등 연계 산업의 파급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이번 기술 도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유사한 내열 복합재 기술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술 독립은 단지 방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개발한 섭씨 3000도급 내열 복합재는 단순한 소재 혁신을 넘어 세계 항공엔진 산업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영국 정부가 당황하며 공동개발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 기술이 단지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라는 판단이 있었다. 한국은 이제 방산 후발국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협력은 그러한 위치를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국방 자립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